안녕하세요. 노메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말대꾸와 요구를 어른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말대꾸에 대한 대처 방안을 먼저 말씀드릴까 해요. 첫째, 합리적이고 모순이 없는 규율을 만들도록 합니다. 두 번째, 규칙이 정해지면 물러서지 말고 반드시 지키도록 합니다. 세 번째, 훈육을 위해서 부모와 자녀가 적당한 거리를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 부모는 말과 권위로 존경을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성장하면 성장한 대로 모두 아이와 씨름하며 전쟁을 치르고 있지요. 아이들의 요구와 변덕을 맞추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치고 피폐해진다고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부모와 조부모들은 아이들의 말대꾸와 요구들을 자율성과 창의성을 위해 존중해 주는 게 맞는지, 제동을 걸어야 하는 게 맞는지 기준이 모호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규율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의 개성을 존중해야 하며 감정을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부모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들을 키울 때 저의 조부모와 부모의 훈육 방식으로 엄격한 규율 안에서 자연스럽게 키웠답니다. 부모는 아이와 대등한 친구의 관계가 아니라 아이를 훈육하고 바른 행동 양식과 규율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손자 시대는 좀 다르더라고요. 일단 우리를 키워왔던 전통적 양육 방식은 잘못된 양육으로 홀대받고 있고, 축적된 문화와 역사가 짧은 미국식 교육이 선진화된 양육 방식이 되었더라고요. 젊은이들은 어른에게 양육을 묻기보다는 인터넷 검색으로 정보를 공유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의 자아 존중감과 개성을 중시하는 시대라 예전에 부모와 다르게 아이의 감정과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쩔쩔매고 있더라고요. 어른 중심의 사회는 없어지고 아이 중심의 사회로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불과 몇십 년 만에 부모의 위험은 사라지고 허용적인 부모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더라고요. 할머니인 저 역시 아이에게 보다 자유롭고 허용적인 할머니가 좋은 할머니가 아닐까 하고 한때 흔들린 적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저도 큰손자가 가끔 말대답을 하면 당황스럽고 혼내야 할지 그냥 넘어가야 할지 혼란이 오더라고요. 저도 규칙과 규율을 제시하는 부모와 조부모들은 불편하고 나쁜 감정으로 아이에게 남아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갈등하며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답니다. 말대꾸도 조금씩 허용되면 그 강도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저는 생각을 바꿨답니다. 아이의 생활에 그 평생 규범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시기를 훈육하는 부모와 허용적인 부모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아이가 행복한 성인으로 자랄까라고요.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훈육을 하는 부모 조부모는 나이가 들어서도 훨씬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원래 아이들은 무슨 말을 하든지 귓등으로 듣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버릇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처음 한 말을 고수하면 아이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어진답니다. 쉽게 양보하지 말아야 하며 엄격하지만 따뜻함으로 아이의 정병을 확보해야 한답니다. 그러고 보니 노매와 같은 의미가 되겠네요. 아이에게 양보하고 아이가 선택하는 모든 걸 들어주는 부모가 더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부모일까요? 아이에게는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며 훈육을 함으로써 아이도 행동 양식과 옳고 그름을 배우게 되고 말대꾸를 하지 않는 아이로 자란답니다. 훈육을 할 때는 엄격하게 가르치고 자제력을 길러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 사랑의 표현이랍니다. 훈육이 제대로 안 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나 조부모들은 대부분 아이들을 돌보는 것 자체가 힘들고 지치게 된답니다. 아이들과 매사에 논쟁을 벌이고 아이가 사사건건 대들고 말대꾸를 하면 어른도 감정이 손상되고 손상된 감정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가겠지요. 그리고 이 상태가 반복되면 아이나 어른
모두 분노와 자괴감과 우울에 빠지게 된답니다. 우리 부모들이 훈육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퇴보하고 스스로를 자기 자신이 검열할 수밖에 없답니다. 부모가 엄격하게 행동하면 아이들은 당장은 화를 낼지 모르지만 부모나 아이 모두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가 줄어든답니다. 부모와 아이가 대등하게 대한다 해서 개성과 자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랍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리더가 있고 위계 질서가 있어야 그 조직의 능력을 바라듯이 우리 아이들은 가정이라는 조직에서 리더, 즉 부모의 가르침에 따라야만 가정이 원활하게 움직인답니다. 이 리더는 원칙과 자질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겠지요. 세서린 크로포드가 쓴 프랑스 아이들은 왜 말대꾸를 하지 않을까 해서 많은 나라 부모들이 아이들의 감정과 정서에 대해 끝도 없이 고민하는 동안 프랑스 부모들은 말대꾸를 하지 않는 아이를 키워내고 있다고 합니다. 즉 부모는 절대 아이들과 타협하지 않고 아이들은 엄마에게 말대꾸를 하지 않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프랑스 아이들은 어른에 대한 순종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도록 키운답니다. 그렇게 자란 프랑스 사람들이 주눅이 들고 개성과 창의력이 없는 국민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도 장유유서, 즉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 말에 순종하며 말대꾸가 허용되지 못했던 시기에 잘했지만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눈부신 발전과 세계화를 이루고 자기 표현 잘하는 민족 아닌가요? 아이의 말대꾸가 묵인하는 사이에 중고등학교 학생이 되면은 자녀의 말대꾸에도 눈치만 보는 어른이 되어버리게 된답니다. 정리를 해보면 합리적이고 모순이 없는 기후를 만들도록 합니다. 규칙이 정해지면 물러서지 말고 반드시 지키도록 합니다. 훈육을 위해서 부모와 자녀가 적당한 거리를 가져야 합니다. 부모는 말과 권위로 존경을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올 겨울은 몸도 마음도 유난히 춥네요. 건강하십시오.